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쫙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직류 발전기를 끝내고 이 발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오늘은 전동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전압 변동률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발전기에서는요, 처음에 발전되는 전압과 우리가 부하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걸리는 전압 사이에 늘 차이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계산한 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고, 앞으로 나오는 발전기 파트에서는 항상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란 부하를 다 달았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부하 시 걸리는 전압 기준으로 부하를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전압과 부하를 다 달았을 때 전압 사이에 얼만큼의 차이가 있냐.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가 되겠죠. 그만큼 전압 강화가 컸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의 식을 좀 보고 넘어가면은요. 자, 이게 정격 전압입니다. 부하가 정상 작동할 때 필요한 전압. 그리고 무부하시 전압에서 정격 전압을 뺀 값을 분자로 넣어주고 곱하기 100이다. 다시 한번요. 정격 분의 무부하시 마이너스 정격 곱하기 100이요. 퍼센트로 나타낼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눠졌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는 건 양의 값을 갚는다. 그쵸? 양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양수가 되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무부하시 전압이요. 전격 전압보다 무조건 커야지 양의 수가 나와요. 양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하여자 발전기도 있었고요. 분권 발전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처음 만들어진 전압보다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질 때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해당 발전기 나와 있습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타여자, 분권, 부족 복권, 차동 복권 발전기가 모두 양의 값을 갖게 되더라. 자, 그러면 0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압 변동률이 아예 없다. 이거는 이거 되게 좋다. 이 전압의 변동의 폭이 폭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당 발전기는 평복권. 왜요? 무부하시 전압이 전격 전압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딱 전압 강화 손실만큼만 보상이 되더라. 자, 세 번째. 얘는 오히려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부하시 전압보다 전격이 커야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겠죠. 해당 발전기 어떻게 돼요? 과복권 발전기와 직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를 많이 달면 달수록 전압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실상 전압 변동률은 음수로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발전기 한 대로 이 전력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발전기 여러 대로 우리의 전력 수요량을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대의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켜서 제가 그 분권 발전기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계자가 있고요.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 더. 이렇게 2대를 병렬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하를 이렇게 달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요. 저 여기 단자 측이죠. 부하 단자 측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동일해야 전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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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요. 저 여기 단자 측이죠. 부하 단자 측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동일해야 전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하로 들어가는 전류 방향.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류가 들어와 A 발전기에서는 B 발전기에서는 일로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A 발전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데 B 발전기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 발전기도 부하로 들어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 돼서 서로 더해져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둘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기자 내부 저항이 충분히 작을 것. 그래서 이거는 전류 분담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 외부 특성 곡선. 그러니까 외부 특성이, 우리 외부 특성 곡선 했을 때 부하를 외부에다 다니까 부하 전압과 부하 전류 사이의 곡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특성이 약간의 수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만들어지는 전압보다 나중에 걸리는 전압이 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는, 수수료가 빠지는 그런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하 특성이 없는 발전기, 예를 들면 누가 수하 특성이 없어요? 그렇죠. 과복권이라던가 직권, 그리고 하나 더, 평복권,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복권 같이 수하 특성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연결해라? 균합 모선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균합 모선은 뭐냐? 그냥 대략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직권이라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계자, 직권 계자와 전기자. 직권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할 건데요. 여기서 균합 모선이란 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이렇게 선 하나를 연결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둘의 저항이 같아서 흐르는 전류량이 다 같게끔 맞춰 놨을 텐데 혹시라도 이게 틀어지게 돼서요. A 발전기에서는 뭐 12A가 나오고 B 발전기에서는 갑자기 14A의 전류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게 마치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12A 흘러 들어가요. 14A가 흘러 들어가요. 자, 이 접속점에서 어떻게 돼요? 만나요. 26A로. 그래서 다시 나눠질 때 몇 암페어씩 나눠져요? 13A, 13A씩 나눠져. 전류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다시 자속량이 동일하게 맞춰지겠죠. 그쵸? 그러면 기전력 틀어지는 것도 막고 전류가 계속 틀어지면서 어느 쪽 한쪽의 기전력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균합 모선이다. 그래서 균합 모선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외부 특성이 수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과복권, 직권, 평복권과 같은 발전기는 반드시 무엇을 설치해라? 균합, 모선, 균합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류기에서 전압 변동률 값이 양수로 표시되는 발전기는 이 관계를 갖는, 다시 말해서 약간 전압이 좀 떨어지는, 부하를 많이 걸면 걸수록 그게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3번, 분권, 하여자 발전기, 부족복권 발전기, 차동복권 발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 가장 작은, 그러면 누구예요? 평복권 발전기. 선생님,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이너스도 방향은 다르지만 어떤 크기는 갖고 있는 건데 크기가 0이라는 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평복권 발전기가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와 직권 권선 접촉점에 연결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균합선, 균합모선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 모선을 설치해야 되는 거 누구? 수하 특성이 없는 애들, 전압이 안 떨어지는 애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복권, 직권, 평복권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성이 아니고 극성이라고 앞에 극자를 붙여주세요. 극성이 같아야죠. 단자 전압 같아야죠.
외부 특성 곡선이 약간의 수화 특성을 떼야 되고요. 균합모선은 분권 발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얘는 누구 거? 직권, 과복권, 평복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발전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전동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전동기와 발전기는요,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발전기에서는 어디서 전류가 흘러서 나갔어요? 전기자에서 발생한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기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나갔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부하로 들어갔죠. 그런데요, 전동기는요, 부하 측에 전압을 걸어줘요. 이걸 이제 앞으로 공급 전압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코드 뽑는 거예요.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전압 크기에 비례해서 전류가 부하 측에서 이제 들어와. 아까 완전 반대죠. 그래서 요 전류가 전기자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막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발생해? 자기장이 발생해요. 이렇게요. 자, 한편으로는요. 요 전류가 전기자로만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계자로도 들어가죠. 계자에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과 계자 자속이 서로에게 무슨 상호작용을 미치면서 자, 이제 뭐가 돌아가게 돼요? 여기 회전을 하게 돼요. 누가? 전기자가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회전력을 쓰죠.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적인 입력을 주면 기계적인 출력값이 나오는 기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전동기란 전기적인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적인 입력은 공급 전압이죠. 내가 코드 꽂아서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 그 걸리는 전압에 비례해서 부하 측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급 전압, 그 다음에 부하 측에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곱한 게 입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 기계적 출력이 나오더라. 일정한 각속도야. 우리 각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어요. 각이죠. 시간당 일정한 각의 움직임, 각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회전력도 있겠죠. 토크요. 토크라고 부르는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전기자로 전기자 전류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계자 자속이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회전을 한대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계자에서 자속은 쉼없이 나오고 있고 회전을 한다면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나니까 뭐가 생겨? 기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전력의 방향 우리 어디로 갔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대세는 얘죠.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게 클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전력에 의해서 발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전류가 더 들어와서 계속 얘 회전을 만들어내는 전동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에 선생님 공급 전압을 부하 측에 걸어주게 되면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라고 쓸 거예요. 기전력이 발생한 거니까. 원래 대세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역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역기전력이라고 말하고 이 역기전력의 크기는 공급 전압보다 작아요. 얼만큼 작아요? 전기자 전류가 어딜 뚫고 들어와? 전기자 권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거기서 수수료 또 내죠. 마이너스 IA, RA만큼의 크기입니다. 완전 반대죠?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완전 반대다.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일하라고 전기적 입력을 줄 거야. 그러면 전기자 측에서 역기전력이 생기고 전기자로 흘러 들어간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전기적 출력이다 라는 말도 쓸 거고요. 이 기계적 출력이 나오잖아.
이 기계적 출력을 만드는 발생 동력이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기자에서는 전기적 출력도 나오고요. 동시에 그 크기만큼의 기계적 출력도 나오더라. 이렇게 보셔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전동기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동기니까 속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각 전동기별로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회전력, 토크. 그래서 토크 특성과 속도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토크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토크란 우리가 앞으로 출력을요, PO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O가 아웃풋의 O야. 출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출력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기자에서 전기적 출력과 기계적 출력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 출력과 기계적 출력이 같아요 라는 식으로부터 토크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대. 그래서 토크는 각속도분의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저전류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요, 결국에 나오는 건 이거라는 거지. 어차피 2파이 A분의 PZ. A가 뭐였어요? 병렬 회로수. P는 극수. G는 뭐예요? 총도체수. 이거 절대 못 바꾸잖아요. 상수 취급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 해주고 싶은 거야? 회전력이라는 녀석은 누구? 자속과 전류, 전기자로 들어오는 전류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동기의 회전력은요, 계자에서 들어오는 자속과 전기자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 두 녀석이 커지면 힘이 세질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결론.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 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관계성을 하나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이렇게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출력. 전동기의 출력은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라는 식으로부터 토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토크는 각속도분의 출력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요. 우리가 회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튼 미터입니다. 그래서 뉴튼 미터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9.5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별표 치고 있어요. 외우세요. 왜냐면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가 됐든 동기 전동기가 됐든 유도 전동기가 됐든 결국에는 출력이 뭔 거야? 기계적인 출력인 애들인 거야. 각속도를 가지고 회전력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똑같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외워두면 그 다음 전동기에서 계산 문제 할 때 안 힘들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요. 토크는 9.5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똑같은 토크식인데 단위가 달라. 무게죠. 킬로그램 미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1 뉴턴은요. 9.8kg이에요. 그러면 1kg은요? 9.8분의 1 뉴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위 환산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누기 9.8 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와? 0.975가 나와. 그래서 0.975 곱하기 회전 속도분의 출력 킬로그램 미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토크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 중에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뉴턴 미터로 물어봐? 그럼 우리 상수 뭐 넣어야 돼? 9.55 넣어야 돼.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봐. 그럼 상수 뭐 넣어? 0.97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관계 되게 좋아하잖아요. 토크하고 출력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인 게 눈에 보이죠. 근데 토크하고 누구는요? 그렇죠. 회전 속도는 반비례해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우리 그냥 상식상으로 아니 내가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힘을 더 주면 되는 건데 회전 속도하고 토크하고 어떻게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둘의 관계는요. 자, 여기 엄청 큰 바위가 있고요. 여기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돌을 회전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돌의 회전 속도는 0rpm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쟤한테 줘야 될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엄청나죠? 거의 무한대급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크기. 어때요? 서로 반비례하죠? 반면에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제가 얘한테 힘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 빵이에요. 어때요? 반비례하죠? 이 관계예요. 그래서 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토크는 일단 누구랑 안 친해? 속도랑 안 친해. 속도가 빨라? 그럼 내가 힘을 줄 필요가 없잖아. 속도가 느려? 그럼 힘을 줘야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동기 종류도 한번 보자고요.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서로 병렬로 접속되어 있죠. 자,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여기다가 전압을 넣어줬어. 넣어준 거에 비례해서 전류가 들어가. 전류가 요 임의의 접속점에서 일부는 계자로 들어가고 일부는 전기자로 들어갑니다. 전기자의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서 자기장이 생기고 이 계자 자속과 전기자에 생기는 자속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뭐가 돌아요? 부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속도 특성이 먼저 나오네요. 우리 그러면 저 속도, 이 속도는 무슨 속도 말하는 거예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잖아. 전기자 속도를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 전기자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기전력의 식은 60A의 P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요 N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그렇죠. 분당 속도였잖아요. 속도. 그러면 어차피 저 기전력의 식에서 속도만큼 기전력 나오니까 이 주인공을 속도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가실 거예요. 회전 속도는 60A의 PZ는 우리가 상수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전력은 속도하고 자속에 고배 비례하더라 했는데 한 번 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 기전력에 비례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와. 근데 이거는 발전기가 아니니까 전동기니까 공급전압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회전 속도는 자속분의 공급 속도 마이너스 수수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한다는 말이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속도는요. 지금 보여요? 관계가? 자속하고 무슨 관계예요? 반대 관계죠. 자, 요 봐봐. 전기자 전류하고 무슨 관계예요? 선생님 같은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빠져나가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도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왜? IA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감소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누구랑 비례해요? 공급 전압이 클수록 속도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게요. 속도는 속도 특성이에요.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합니다. 속도는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는 자속이 클수록 전기자 전류가 클수록 감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앞전에 우리 토크 하면서요. 토크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자속과 전기자 전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토크는 누구랑 안 친했어요? 속도랑은 반비례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는 자속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도 안 친해? 전기자 전류하고도 안 친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운전 시 속도 특성 우리 책으로 한번 볼까요? 부하가 계속 증가한대요. 그럼 부하가 증가하니까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죠. 전기자 측으로 전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도는 감소합니다. 이게 되고요. 하나 더요. 2번은 별표 치면서 볼게요. 이거 잘 물어봐요. 부족 여자는 뭐였어? 자속 발생이었어. 자속 발생이 부족하대.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계좌에서 자속이 적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속이 작아지니까 속도는 증가하죠. 왜? 자속과 속도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자, 근데 여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부정여자 특성이란 계좌 회로가 단선,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좌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못 가지. 전선이 없어졌는데 개방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속이 사실 0은 아니지만 0에 굉장히 가깝게 가게 되겠죠. 그럼 봐봐요.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한데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속도는 뭐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급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계좌회로요. 우리 계좌회로 어디예요? 분권에서 계좌회로는 여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쵸? 요렇게 전압을 여기다 걸어주게 되겠죠? 이 계좌회로가 끊어지게 되면 자속이 0에 가까워지면서 요 회전하는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길 제발 단선시키지 마. 그 위험을 만들지 마요. 그래서 봤더니 퓨즈 넣지 마요. 퓨즈는 전류가 좀 과하게 흐르면 녹아서 끊어지죠. 그래서 단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퓨즈 삽입 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분권 전동기요. 그래서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토크 특성입니다. 자, 토크는 힘이죠. 그래서 분권 전동기에서 우리가 결국에 어쨌든 토크는 뭐였어요?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토크는 전기자 전류가 클수록 커져요. 자속이 크면 클수록 커져요.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토크는 회전 속도가 0일 때 가장 크고요. 속도가 빠를 때는 회전력이 가장 작아요. 아까 했던 얘기. 우리 돌 움직일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요. 분권 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 우리 분권은 전기자하고 계자가 어떻게 된 거야? 병렬로 연결된 거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계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압을 넣어주겠죠? 그쵸? 자, 근데 계자 건선의 건선수를 우리가 중간에 갑자기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죠. 얘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계자 전류가 그럼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속량도 어떻게 돼요? 일정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부하가 전기자 쪽에 좀 더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들어가는 자속량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또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막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속도는요,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의 특징은요, 정속도 전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권 전동기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요, 분권 전동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이루어진 전동기를 말하고요. 자, 속도는요, 속도는 자속하고 반비례하고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하더라. 하나 더 방금 말씀드렸죠? 무슨 속도? 정속도 전동기라고도 부른다. 왜? 계자 측에서 나오는 자속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 특성을 볼까요?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토크는 회전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속도가 빵일 때 토크가 제일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를 때 토크가 제일 작다. 이런 말 해주는 거라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전동기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동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